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조성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또 저희가 이 기자님들과 또 월요일날 이렇게 또 만나 뵙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가끔 보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잘 지내셨어요? 어떠셨어요? 또 이게 또 월요일에 뵈니까 약간 또 출근하는데 저는 오전 출근을 잘 안 하는 직장인인데 그래도 또 반갑게 또 아침부터 조상현 기자님 뵙고 여기 제작진분들 뵙고 네. 너무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그니까요. 네. 사실 저도 방금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PD님이랑 또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 상현아, 얼굴 좀 피고 와라. 이러는데, 월요일 아침에. 어떻게 얼굴을 펴? 월요일 아침에. 에? 월요일 아침에 어떻게 얼굴을 펴? 지금 카메라 앞에서 웃고 어떻게, 있는 어떻게. 것도 그럼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또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 기자님 다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세라피모님 또 인사해 안녕하세요. 주셨고요. 톨미님도 안녕하세요. 잘생긴 기자님 또 아이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아우승 가자님께서 또 이제 장혜상 기자님 또 반겨주시는 것 같은데 하초코님 이종호 닮은 도상 기자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하셨는데 주말에 주말에 잠을 많이 자기는 했는데 잠을 너무 끊어서 자가지고 지금 약간 좀 해롱해롱하네요. 지금 약간 그렇습니다. 네. 시즌 시작하면 다시 확대 편성 되나요? 하셨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4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좀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3월 달에는 또 이제 아시다시피 또 WBC가 있지 않습니까? 또 WBC 하면은 또 저희가 어떻게 뭐 일정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또 비시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이 변동사항이 있다면 저희 또 커뮤니티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운드 잘 들린다고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저희가 네이버에서는 이게 소리가 좀 괜찮았었는데 이 유튜브 쪽에서는 좀 소리가 작아서 걱정 많으셨거든요. 네네. 저번 방송보다 또 확실히 나아졌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미남 기자님 오셨다고 또 루카시스님께서 또 채팅창 좋네 오늘. 아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지인들이 많이 왔어? 그래. 야 인재야 좋다. 오늘 왜 이렇게 지인들이 많이 왔어?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도 스프링 캠프지 직접 가시냐고 또 질문이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쭤봤거든요. 요번에는 이제 저기 일본 쪽으로 가신다고? 저는 이번에는 좀 오키나와 쪽을 갈 것 같아가지고요. 아직 세부 일정은 안 나왔는데 일단은 저는 조금 더 뒤늦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키나와도 이제 어쨌든 거기는 이제 2차 캠프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2차 캠프에 또 이제 참여를 하실 예정이니까 또 나중에 또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주제들을 또 저희가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요. 이제 뭐 강백호 선수 이 연봉 엄청 삭감된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정찬원 선수의 또 행선지에 관련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오늘 이 장은상 기자님 잘 취재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또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래 스프링 캠프는 1군과 2군 통합해서 함께 가는 편인가요? 왜냐면 삼성 1군, 2군 서로 다른 일자로 출국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보통 진행이 되나요? 거의 뭐 통합해서 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죠. 근데 이게 스프링 캠퍼지도 좀 다르고 뭐 1군이 좀 해외로 가면 2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국내에서 치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같이 가지는 않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오키나와 온나선의 그 캠프지를 거의 고정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가기도 했고 그런 경우도 좀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나손 그 구장이 예전에 진짜 뭐 예전 선동열 감독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정말 애용해 왔었던 구장이라고 하고 거기가 이제 사실 이 야구단 선수단이 한 진짜 뭐 몇십 명씩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거기 뭐 스태프들까지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이 스프링 캠프 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막 마을 촌장님까지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진 좀 찍고 그러신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스프링 캠프로 넘어가는 곳에 또 지역 경제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자님 정찬호 선수 롯데도 관심 있나요? 톨미님 얘기를 하셨는데 날카로우신데요. 저희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프링 캠프 영향도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찬원 선수 행선지가 좀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하나팬입니다. 올해는 여기저기서 하나가 7, 8위는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던데 두 기자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초자연 현상을 아는 사람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7, 8이라. 그럼 한 2계단 정도 이제 뭐 상승하시는 걸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렇죠. 저는 뭐 외국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투수가 잘하면 뭐 7, 8위는 한번 넘볼 수 있다. 넘볼 수 있다. 넘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한화 팬분들께서는 뭐 사실 지금 다른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
5강 가야지, 뭐 이제 가을 야구 막차 타야지, 진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탈꼴찌, 이제 7, 8위, 약간 좀 목표가 사실은 좀 소박하기도 하지만 그것만큼 또 이제 얼마만큼 절박할 수 있는지를 절박한지를 보여주시는 또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올해는 그래도 최현성 선수도 좀 오고 또 뭐 이태양 선수도 또 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 타자, 외국인 투수들 이 활약에 따라서 탈꼴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밑으로 또 깔고 갈 수 있는 팀이 또 어느 팀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또 마땅히 또 생각은 나지는 않아가지고 아마 좀 더 분발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쵸 도깨TV님 말씀처럼 항상 순위를 예측할 때는 어느 구단이 그 구단보다 밑에 들어갈까를 먼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7, 8위 하면 수베로 감독 재계약할까요? 일단 확실한 건 꼴찌하면 안 되겠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꼴찌하면 힘들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올해도 굉장히 힘겹게 넘겼기 때문에 꼴찌를 하면 굉장히 힘들고요. 네. 꼴찌를 하면 아마 재계약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바이바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무래도 올해는 또 이제 계약 기간 마지막 해기 때문에 이 계약 기간 보장에 대한 의미가 사실 그렇게 또 크게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뭐였지? 여기 있다. 시우시우님이 왜 NC 아직까지 다른 한 명 투수 영입 안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이거는 사실 유력한 후보가 우리가 한 명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가 뭐 얘기가 계속 나오다 들어가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캠프 출발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안에서도 약간 좀 꼬였다는 게 사실 이건 뭐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플랜 B를 좀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유력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뭐 쉽지는 않았다고 제가 마지막에 듣긴 했거든요.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거 보인 거 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또 확정이 나고 또 캠프에 합류를 하고 이래야지 시즌 초반을 또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올 시즌 또 NC가 또 전력 유출이 또 나름 있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전력 유출, 뭐 양의지 선수도 또 빠지고 노준혁 선수도 빠졌기 때문에 이 빨리 한 몸으로서 이 캠프를 또 치르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순위보다 제발 승률 4할 초반 이상 좀 하자 하나야 얘기를 하셔야 되게 리그 경쟁력을 위해서도 또 하나의 분발이 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롯데 연봉 계약 이야기도 부탁 좀 드릴게요. 쭈네님 얘기를 하셨는데 롯데도 뭐 이제 마무리가 됐나요? 어떻게 좀 아직까지는 조금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캠프 직전에 마무리를 하고 다 같이 출발하는 게 제일 모양새가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베스트죠. 근데 요새 또 구단들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안 찍고 가서 찍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롯데가 이제 2월 1일 내일 모레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마무리를 최대한 하려는 게 일단 롯데도 최상의 시나리오고 그걸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구단들도 이제 선수들과 연봉 계약 협상에 있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도장 못 찍으면 캠프 못 데려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구단들도 좀 많이 있었었는데 아직도 있기도 하고 아직도 있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어쨌든 우리 팀에서 뛸 거잖아요. 계약을 이제 어떻게 하더라도 뛸 거기 때문에 캠프는 또 빠른 날짜에 또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뛰는 게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과 문동주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어서 신윤영 후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셨는데 올 시즌에는 또 이제 젊은 선수들의 또 성장이 많이 팬분들께 또 이 뭐라고 할까 부푼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뭐 댓글 창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정찬원 선수가 과연 이제 행선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키움 히어로즈 원소속 구단에서 고영욱 단장 그리고 이제 정찬원 선수의 에이전트가 만나서 사인 앤 트레이드 방침에 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키움 구단이 선수의 또 앞날을 위해서 좀 대승적인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FA B등급이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상 선수가 25인 명단 이외의 선수라고 한다면 그래도 꽤나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수가 또 팀을 찾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대승적인 결정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새 팀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정찬원 선수의 이적 유력 팀 또 장현상 기자님이 또 이제 취재하시기로는 또 있다고 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워낙 뭐 정찬원 선수의 행선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채팅창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뭐 얘기가 많이 나와서 뭐 롯데자이언츠 얘기가 사실 가장 많지 않습니까? 정찬원 선수. 그래서 요 관련해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
사실 정찬원 선수의 이 사인앤트레이드가 결정이 지난주에 났는데 뭐 많은 분들 뭐 현장에 있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얘기는 뭐 그 이전부터 거의 사실상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찬원 선수가 이제 FA 시장에서 조금 많은 환대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조금 키는 이제 어쨌든 키움 구단한테 있었는데 사인앤트레이드를 최종 해줬고. 그거에 있어서 좀 제일 유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현재로서는 롯데다.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롯데갈매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롯데 이인복 선수 팔꿈치 수술 때문에 롯데가 이제 투수들이 또 더 필요할 듯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롯데자이언츠가 또 한현희 선수를 FA로 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정찬원 선수까지 함께 데려가면서 어쨌든 이제 투수력이 좀 많이 보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일단 한현희 선수를 FA로 산 거는 좀 굉장히 어쨌든 도움이 되죠. 왜냐면 뭐 우리가 그 전에 한현희 선수에 대한 평가도 조금 갈렸지만 어쨌든 당장의 평균치는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불펜과 선발을 모두 쓸 수 있다는. 그렇죠. 그게 지금 롯데 사정에서 제일 좀 바람직한 카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많이들 말씀해 주셨지만 이인복 선수가 팔꿈치 해가지고 어쨌든 6월 제가 볼 땐 거의 올스타 브레이크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 또 5선발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 경우에 또 투수를 어쨌든 보강이 또 되면 더 전력이 두터워지는 거니까 정찬원 선수 카드가 요긴하게 쓸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네. 혹시 롯데 말고 관심 있는 팀이 있을까요? 기아우승 가자님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 또 시장 FA 시장에서 B등급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그 좋은 선수인 건 알지만 이제 어쨌든 내줘야 되는 선수가 조금 더 아까울 수는 있다. 맞아요. 이런 의견들이 네, 많았었던 네, 걸로 네. 알거든요. 네. 혹시 지금 이제 사인앤트레이드에도 롯데 말고 관심이 있었던 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조금 수면 위로 올라왔던 팀은 몇 개 있어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왜 롯데가 좀 유력하게 꼽히냐면 우선순위가 제일 앞에 있긴 해요. 롯데가. 그 정도로 또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얘기가 좀 많이 된 것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 키움이 만족할 만한 그 조건을 또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에서는. 트레이드를 해줘야 그렇죠. 되는 예. 거니까. 거기에서는 조금 그래도 적극적인 건 그래도 롯데가 제 취재에 의하면 그래도 가장 좀 적극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제 댓글창 또 쭉 보니까요. 이 정찬원 선수 허리 부상은 또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다. 올해는 우승가기지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거는 뭐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정찬환 선수의 허리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선수의 어떤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그쵸.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이전에 어떤 그런 우려는 이제 더 이상 제기되지 않아도 된다 싶을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작년에 연말에도 그 포스트 시즌 들어가기 할 때도 정찬환 선수 몸 상태가 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어떤 그 포스트 시즌에 뭐 이렇게 한국 시리즈 좀 제외됐잖아요. 그쵸. 그 과정에서 조금 본인도 좀 아쉬움이 많았고 몸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물음표가 크게 달리진 않는다. 다만 개인 훈련을 그래서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아하. 정찬환 선수가. 그리고 그 정찬환 선수 개인 훈련을 조금 그 예전에 LG 때 인연이 있었던 김용일 트레이너가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일찍 운동을 시작해서 몸 상태는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찬원 선수도 본인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만큼 어느 팀에 가도 전력적으로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호아 핫바님께서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상님이 또 이런 의견도 또 주셨어요.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웃긴 일이라고 봅니다. FA 선언이라는 건 시장에 나가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다를 각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뭘 꼭 누가 어디를 가야 한다고 기대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선수 은퇴도 각오해야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선수들도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신청을 한 그럼요. 거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또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정찬환 선수 사실 FA 신청한다고 했을 때 키움 구단에서도 조금 약간 의아해하는 반응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키움에서는 좀 FA 신청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의 뉘앙스도 좀 많이 풍겼고. 네. 근데 사실 선수는 어쨌든 기회인데. 사실 저도 만약 제가 선수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예, 나를 예. 필요하는 팀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이런 야, 생각을 하지 이거 않을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거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이게 해서 1군에서 많이 뛰는 선수인데 네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또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수도 굉장히 고민 끝에 신청하는 게 FA이긴 하죠. 아, 맞습니다. 아마 올해 한파를 보고 선수들이 FA 선택할 때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한현희, 정찬원, 이명기 등 또 이 한파가 또 너무 크게 와버려서 또 세라피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롯데자이언츠 정찬원 선수를
영입하는 거에 있어서 뭐 찬반 여론들이 조금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찬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선발 불펜 모두 경험이 많은 정찬원 선수의 합류 그리고 이제 이인복 선수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투수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거기다가 올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가을 야구를 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계속해서 이제 투수들 그리고 이제 뎁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요. 이제 뎁스를 좀 많이 보강을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이제 정찬원 선수 저랑 동갑이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네. 아주 좀 약간 뭐 슬픈 얘기 조금 여기서 보태자면 이제 더 이상 80년대생 선수들이 설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정찬도 롯데가 베테랑보다는 지금 이제 육성 기조가 최근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젊은 선수들의 눈에 띄는 선수들이 좀 꽤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정찬원 선수 가면 어쨌든 선발 아니면 이제 롱릴리프 쪽으로 경쟁이 될 선수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경쟁에 이름이 걸리는 선수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어린 선수들이 뭐 이인복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약간 뭐 잠깐 멈춰섰지만 뭐 서준원 선수도 그렇고 김진욱 선수도 그렇고 나균환 선수도 그렇고 그 후보군들이 굉장히 또 유망주들 또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찬원 선수보다 그래도 우리 젊은 좀 유망주 있는 애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로이스터도 이 정도 선물 못 받았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롯데 팬이지만 정찬호는 롯데 오더라도 선수 말고 반드시 현금 트레이드로 오는 게 아니면 딱히 안 와도 되지 않을까 싶다. 이게 사실은 지금 정찬원 선수의 현재 위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지난 포스트 시즌 때 키움이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또 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로스터에서도 제외되기도 했었던 만큼 이제 얼마만큼 개인 훈련을 또 열심히 하고 시즌 개막했을 때 전력에 도움이 되느냐가 또 이제 이 팬분들의 마음을 또 돌릴 수 있는 그 여부를 또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정찬원 선수가 아직까지 사실 소속팀을 찾지 못했었던 이유 뭐 FA 등급제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좀 아쉬운 점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뭐 정찬원 선수 에이전트 쪽에 통해서 이제 몸 상태나 이런 걸 꾸준히 좀 체크하기도 하지만 사실 구단 입장에선 선수 몸 상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력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정찬원 선수가 어쨌든 부상이 아예 없었던 선수는 아니고 또 만약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기량이 그거를 커버할 만큼 뛰어난 선수다 하면 구단이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걸 어떻게 쟁여서 봤을 때 몸 상태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더 강하다 이러면 구단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조금 망설이는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몸 상태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 이 키움도 결국에는 이 맨 처음에는 사인 앤 트레이드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수를 위해서 또 대승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입장을 바꾼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확실하게 이제 관심이 없다. 이제 정찬원 선수와의 계약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사인 앤 트레이드 과정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보다 얘기가 활발하진 않았어요. 근데 시장이 조금 더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FA 선수들의 이제 행선지가 정해지면서 사인 앤 트레이드 이제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키움 또 이런 거를 굉장히 시장에서 눈치를 잘 살피는 구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인 앤 트레이드가 조금씩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본인들한테 아무래도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앤 트레이드 뭐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지금 이제 스프링 캠프 가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력 이 구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조금 아쉬운데 하는 그 틈을 아무래도 키움이 좀 잘 파고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정찬원 선수가 롯데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어느 보직을 또 맡을 것 같은지 이것도 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정찬원 선수 에이전트하고도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어느 팀에 가든 정찬원 선수가 지금 무조건 선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인드는 아니에요. 하긴 사실 그렇죠. 지금 왜냐면 사정도 그렇고 솔직히 뭐 정찬원 선수가 뭐 롱릴리프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키움에서도 뭐 로테이션 불규칙적으로 돌면서도 선발 불펜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선발 아니면 이제 롱릴플루 자원으로 한 2이닝까지 던질 수 있는 중간 개투 그런 면에서는
몸만 건강하다면 꽤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긴 하죠. 경쟁력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젊은 선발 투수들의 후보들이 정말 좀 많기 때문에 뭐 그 선수들에게 또 기회를 준다고 했을 때는 또 가운데서 던질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천천히 육성을 하고자 한다. 왜냐면 지금 이제 윈나우잖아요. 이제 윈나우가 된 롯데 구단의 방침이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에게 또 그렇게 많이 기회를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또 검증이 된 정찬원 선수가 또 선발진에 합류를 할 수도 있고 좋은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젊은 선수들한테도. 그러니까 캠프에서 또 많은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몸 상태에 따라서 보직도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이제 또 댓글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톨미님이 기아 우승가자님 서튼한테 이게 주는 메시지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튼 감독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게 굉장히 또 묵직한 댓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감독 이제 두 분 남았는데 네네네. 그 두 분이 모두 지금 계약이 올해로 이제 끝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분은 뭐 수베로 감독은 탈골지에 어쨌든 사활을 걸어야 돼서 서튼 감독은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써줬어요. 그렇죠. 가을 야구는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서튼 감독 작년에 운영해서 사실 물음표 걸리는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차치하고도 그런 거를 감안하고도 돈을 지원해줬다. 이거 뭐 올해 성적 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올해는 이제 핑계가 없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 선수들도 또 일찌감치 잔류를 시켜놨고 또 거기에다가 엄청난 이 영입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입의 영입 진짜 뭐 뎁스도 엄청 보강했죠. 거기다가 이제 뭐 정찬원 선수 사인 앤 트레이드까지도 지금 거의 유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 팬분들께서는 올 시즌에 그래도 좀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키움은 현금 확보하면 이득이니까 또 사인 앤 트레이드 찬성을 하겠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선수 트레이드 말고 현금 트레이드도 가능성 있느냐라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가능성은 당연히 키움이 뭐 그런 걸로 전력이 없었던 팀도 아니고 현금 트레이드도 뭐 충분히 가능은 하죠. 또 지금 이제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개념이 예전하고 여론이 받아들이는 게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현금 트레이드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히어로즈 예전 뭐 서울 히어로즈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구단 운영이 힘드니까 이제 선수 팔아가지고 돈 메운다 뭐 이런 느낌이었지만 지금 사실 이제 정찬원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선수를 내주기에는 좀 아까워서 이제 돈으로 빼우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말씀드린 B등급이니까 또 여기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FA 시장에 나오면 괜찮은 그 후보군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네. 뭐 그런 느낌으로 또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오늘 보도자료로도 나갔지만 정민철 전 하나 단장님이 또 이제 해설위원으로 다시 복귀를 하셨다. 또 이제 저희 PD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정민철 위원님이 워낙에 또 이제 해설위원 하실 때 또 워낙 또 잘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알변이시죠. 네, 이제 참 이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셨었던 걸로 또 아는데 또 다시 이제 마이크를 잡으시고 또 해설위원으로 또 팬분들께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단장은 말을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해설위원은 말을 많이 해주면 입금이 되잖아요. 좋은데 맞아. 좋은데 단장은 어디 나가가지고 이제 말했다가 또 잘 안 되면은 또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다시 그럼요. 팬분들께서 또 만약에 안 풀릴 때 잘 풀리면야 좋지만 안 네. 풀릴 때는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 아시안 게임 열리나요 하셨는데 올해는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이제 몇 월이죠? 8월인가요? 9월로 9월인가요? 알고 있고요. 네네. 올해 현재 추세라면 아시안 게임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는 이제 WBC 하고 또 9월에는 이제 아시안 게임 하고 이러면은 그리고 또 시즌 끝나고도 APBC인가요? 그것도 그렇죠. 또 열리니까 11월에. 한 해에 국제 대회만 이제 3개가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이 뭐 차출이 되면 좋겠지만 선수들도 참 이 건강 관리 또 이제 체력 관리 정말 꼭 중요한 그리고 이게 레이스 도중에 이루어지는 또 대회 아니겠습니까? 아시안 게임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뭐 이번에 리그 중단이 없다고 하는데 이때 차출됐을 때 또 순위 경쟁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나갈 선수들은 거의 뭐 대충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핵심 선수들일 그렇죠. 거 아닙니까? 팀에서. 그 선수들이 나갔을 때 과연 그 팀들이 어떻게 방어를 하고 버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되면 또 순위 싸움이 또 거의 뭐 치열하게 엄청 할 때잖아요. 시즌 초반하고 달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리그 맞습니다. 양상이. 맞습니다. 이번 WBC 96 이번에는 또 명예 회복하기를 또 삼성사랑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WBC 한국 순위 어떻게 보시냐고 또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2라운드는 그래도 저희가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국은 가야죠. 그러니까 그죠. 미국 마이애미 이제 뭐 런디포 파크 뭐 플로리다 여기는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플로리다를 가려면
이제 4강을 또 그죠. 가야 되는 네, 그런 네, 상황이기는 합니다. 4강까지는 그래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2개 대회 연속으로 1라운드 탈락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이강철 후의 1차적인 목표는 일단은 1라운드 통과하고 또 이제 2라운드에서 이제 좀 각축을 벌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뭐 요 정도로 뭐죠? 네. 4위 하자. 아름다운 4위. 4위? 4위. 더 올라가면야 좋겠지만 4위. 이게 참 그럼 너무 다음에 다 올라갈 단계가 없잖아요. 다음에? 네. 다음이 어딨어요. 그런가? 근데 결승은 일단 너무 약간 급한데. 설레발 같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는 결승 갔었던 팀이에요. 왜 그렇긴 그러세요? 한데. 네. 2000 몇 년이야? 2009년에 그때 이제 연장 승부까지 가는 그 혈투 끝에 이 이치로 선수에게 그 한 방 딱 그거 왜 걷다 던져가지고 가운데 진짜. 왜 던져가지고 그냥 피해가라고 하니까 아직도 유튜브 보면 그걸 보면 진짜 이범호 선수의 그 극적인 동점타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납니다. 제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정말 불특정 다수의 누나들과 포옹하면서 정말 재밌었는데 그때 진짜로 진짜 그 범호 형 때문에 진짜 거기서 뒤에 그 장면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또 기자님이 또 이렇게 해주신다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기자님은 그때 그러면은 저는 그때 뭐 아주 이제 술을 이제 마시기 시작한 이제 그 누나들과의 술자리가 즐거운 이제 좋은 시절이셨네요. 그때 군대 가기 딱 직전에 네, 추억팔이를 또 저희가 또 잠시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강백호 선수의 얘기 한번 저희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강백호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스프링 캠프 떠나기 직전에 이 연봉 협상 도장을 찍으면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엄청 많이 깎였어요. 지난해 연봉 5억 원이었는데 47.3%가 깎인 2억 9천만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막 기사를 통해서 약간 지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2억 6천까지 떨어질 뻔했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제목을 통해서 좀 드러나기도 했었었는데 2억 9천만 원의 또 도장을 찍었습니다. 2022 시즌 성적을 감안해 삭감에는 공감을 이뤘으나 삭감 폭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스프링 캠프 출국 전날인 28일 극적으로 협상 타결됐습니다. 2억 9천만 원 물론 많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직전 시즌 받았었던 연봉이 5억이니만큼 이 삭감 폭이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이 정도로 깎이면은 진짜 눈물 나지. 서운할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그래도 그동안 계속 잘해가지고 이만큼 올려놨는데 한 해 못했다고 이렇게 팍 깎이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강백호 선수도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삭감 배경 이제 5년 만에 처음으로 삭감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지대 부상도 있었고 또 시즌 끝까지 또 반등하지 못하면서 커리어 최악의 한 시즌을 보냈었던 것 같은데요. 홈런도 또 6개밖에 따려내지 못했고 29타점 타율 2할 4푼 5리로 최악의 성적을 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향후 행보 일단은 WBC 명단에도 합류가 되었고 또 절치부심하겠다. 스프링 캠프 때 또 열심히 운동하겠다라고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백호 선수는 좀 얼마 정도를 원했었던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시는지. 삭감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적이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 2억 9천이라는 금액인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 금액이 처음에 받은 금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초안이에요. 초안이에요. 초안 딱 보니까 5억에서 2억 9천이야. 이게 딱 처음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게 강백호 선수 입장에서는 딱 보기가 너무한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 들었었던 막 2억 6천 이게 그러면 협상하다가 더 내려가기도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취재해봐서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이제 저는 그 기사는 어떻게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제가 들기로는 KT가 거의 이걸 처음에 넣은 금액이 이거고 이거에 대해서 강백호 선수가 좀 처음에 좀 이렇게 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연봉 협상이란 게 어쩌면 좀 이렇게 좀 티키타카가 오가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조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KT가 처음에 2억 9천을 이게 제시한 금액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게 사실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 협상 뭐 옛날에는 좀 뭐 달랐긴 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선수랑 이제 구단이랑 이렇게 약간 줄다리기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초안 2억 9천 우리는 없어. 이거는 사실 이제 일반 사기업에서는 연봉 협상에 탈을 쓴 이건 스포츠 이건 스포츠 동화식이거든. 이거는 스포츠 동화식인데 이거는 이런 얘기해도 돼요? 아니 뭐 하면서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엠스쿨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옛날에 그랬어.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딱 그 일반 회사에서 많이 하는 연봉 협상인데. 네. 근데 어쨌든 뭐 KT도 연봉 그 시스템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선정하는데 네. 거기에 딱 넣어가지고 돌리면 금방 나온다 하더라고 이게. 아. 근데 해가지고 KT는 애초에 그 시스템이 정해진 게 있었고 또 거기서 좀 뭐 어떤 좋은 선수들은 올려주고 못한 선수들은 깎고 이런 게 좀 확실한 그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강백호 선수도 물론 프랜차이즈 스타고 뭐 KT를 대표하는 선수지만 그쵸. 예외를 둘 수는 없다.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봉 협상하면서도 안에서도 굉장히 조금 약간 강백호 선수는 어쨌든 우리 팀에서 내년에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이것 때문에 조금 그러면 어떡하지? 좀 그런 걱정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 지금 뭐 채팅창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니님 간판 선수 자존심 좀 세워주지요.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네. 아 보는 이게 좀 너무 자존심 상하게 했네요. 뭐 잘해서 본인 능력 입증하면 될 듯요. 뭐 뉴용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동안 뭐 쭉쭉쭉쭉쭉 잘해서 이제 5억까지 올려놨는데 한 해 못했다고 이렇게 절반으로 팍 깎이는 것도 이제 강백호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억 9천 이게 좀 적당한지 아니면 적은지 과한지 또 이제 기자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일반인 기준으로는 많은 거지만 아유, 나도 이거 네. 받았으면 좋겠어. 나 내 인생에 한 번 못 받을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한 받았으려나? 번도 못 받아볼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지만 5억을 받는 선수 입장에서는 오거덕 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한 것 같다. 그쵸. 약간 그렇긴 해요. 예, 아니 지금 이제 저희가 뒤에 성적 띄워놓고 있잖아요. 이제 네. 계속해서 성적이 OPS 기준으로 우상향을 그리다가 지난해 이제 한번 팍 깎였을 뿐인데 이게 또 이렇게 연봉 삭감폭이 너무 또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단 내부적으로 이제 설정해 놓은 고가 산정 시스템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다 얘기하지만 그 연봉 고가 산정 시스템을 구단이 만든 거잖아요. 아니 그게 뭐 되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근데 님들이 만든 거잖아요. 약간 이런 생각을 선수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지 그쵸,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연봉 시스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선수는 제가 이제까지 취재한 것 중에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정우 선수. 이정우. 단 한 명입니다. 단 한 명. 그래요. 네. 이정우 선수 연봉도 저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뷔 초반부터 이정우 선수와 또 강백호 선수의 라이벌 구도, 성적뿐만 아니라 연봉에서도 또 막상막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뭐 6년 차에서 또 크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6년 차부터 7억 5천, 이제 5억 이렇게 좀 차이가 났었는데 올 시즌에 이정우 선수는 역대 단년 계약 최고인 11억 원이거든요. 이게 6년 차도 기록이었지만 이제 7년 차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단년 계약으로 봤을 때 또 최고액이기 때문에 이제 이정우 선수는 11억을 받는데 강백호 선수는 이제 2억 9천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7년차 연봉 뭐 8억 이상 오르기는 사실상 좀 쉽지 않은 그런. 네, 좀 많이 벌어졌죠. 두 선수의 또 이제 격차, 뭐 아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평가도 많이 좀 벌어졌다. 또 이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만족하겠지만 강백호 선수는 참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도 같아요. FA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랬을 때는 FA 했을 때 뭐 키움 떠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지금 마음 많이 상했겠죠. 강백호 선수 당연히.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본인이 잘했을 때 또 올려주는 걸 또 봐야 돼요. 또 이거는 또.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이정우 선수랑 비교되는 게 요번 연봉 강백호 선수 연봉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네. 강백호 선수가 잘했을 때 사실 KT가 계속 그 연차 최고 연봉을 좀 맞춰주긴 했었어요. 뭐 예외가 없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강백호 선수의 연봉을 올려주면서 이정우 선수가 사실 1년 선배지 않습니까? 네네. 이정우가 경신한 거를 강백호 선수가 다시 경신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 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깎이긴 했으니까 이게 딱 이정우 선수가 딱 놓고 더군다나 또 올해 또 잘했잖아. 이정우 그렇죠, 선수는. 네. 그래가지고 11억. 근데 여기는 못해서 2억 9천.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따라가, 느낌이 이게 진짜 세긴 하죠. 네, 이게 네. 진짜로 뭐 8억 차이니까. 그래요. 봄날님이 시즌 전 부상이 본인 거실 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조금 사실 연봉 협상에서 좀 드러났다고 봐야 될까 이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어요. 잘 몰라요. 피로 골절로 처음에는 어쨌든 릴리스가 되긴 했었는데 네네. 뭐 그 부상을 당하는 과정까지는 저희가 알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런 건 말씀드릴 수 있죠. 부상은 당연히 선수 본인의 능력이 그 부상을 피해야 되는 게 본인의 능력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시즌 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본인 책임이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는 조금 강백호 선수 본인도 아쉽고 구단도 아쉽겠다. 그러게요. 네. 1님이 작년에 우승할 때도 2.4억 올려줬는데 깎을 땐 한 번에 2.6억 삭감이라니 무슨 시스템이 이래요? 이런 얘기도 또 해주시긴 했습니다. 올해 다시 예년 성적 이상으로 보여주고 원래 금액 요구하면 되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50 깎일 때 50%랑 올라갈 때 50%랑은 또 이게 느낌이 엄청 다르잖아요. 많이 네. 다르죠. 예.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강백호 선수 입장에서는 뭐 동기부여도 되겠지만 좀 구단의 실망도 조금은 되겠다라는 선수들 물어보니까 그때 한번 고액 연봉 받는 선수한테 들은 게 있었는데 요 정도 50% 삭감되는 게 굉장히 선수들한테 조금 타격이 있는 게 뭐냐면 네. 5월에 세금 내는 게 굉장히 빡세다고. 그때는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작년 연봉에 대한 어쨌든 그걸 해야 되니까 네네. 올해 벌이가 작년보다는 좀 줄어드니까 네. 세금 낼 때 좀 이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는 있겠다. 또 게다가 이제 네.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정도의 급, 이제 강백호 선수 정도의 급 선수들이 이제 고액 그렇죠. 이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그렇죠.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직 강백호가 KT 주전 1루수하게 수비가 약하다. 심지어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서도 주전 물음표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시안 게임 대표팀,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에 지난 시즌에 강백호 선수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맞아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전까지는 항상 뭐 OPS 0.8 후반, 9 초반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토종 타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눈에 띄는 타격 성적이긴 했거든요. 장타에 있어서는 사실 저 나이 때 선수 중에서 좀 강백호 선수만큼 평균을 보인 선수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수비는 뭐 워낙에 얘기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외야하다가 이제 1루까지 하고 있는데 뭐 지명타자 뭐 이런 것까지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성적이 결국엔 가장 중요하다. 아시안 게임은 시즌 중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은 당연한 거고 수비도 봤을 때 약간 좀 뭔가 아직까지도 그게 올라오지 못했다 싶으면은 대표팀 입장에서 또 고민할 수밖에 없긴 하죠. 맞습니다. 네. 자존심은 분명 상하겠지만 강백호가 가지는 위상을 고려했을 때 이번 시즌 부진은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구단이 본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올 시즌에 이제 KT가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에 KT가 이제 박병호 선수를 영입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또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박병호 선수는 정말 잘해줬지만 이 강백호 선수가 부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박병호가 강백호의 부진을 메운 격이 또 돼버렸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두 선수가 전부 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면 KT도 더 높은 순위를 노려볼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지 않나. 시너지 효과를 거의 못 봤다 봐야죠. 사실 그 영입에 대한 그런 게 KT로서는 분명 아쉬울 겁니다. 맞습니다. 강백호 선수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경기에서 또 연봉 상승 이루세요. 고네님께서 또 이제 응원을 또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앞자리만 그래도 3억대로 맞춰줬으면 팬들도 이 정도로 난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약간 동의를 해. 그러니까 이게 2억 9천이랑 맞아. 3억이랑 이게 좀 1,000만 원 차이지만 맞아. 물론 이제 1,0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1,0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이게 이 다가오는 느낌이 좀 맞아. 다르잖아요. 왜 홈쇼핑에서 29,800원으로 파는 이유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3만 원대랑 좀 이게 느낌이 좀 다를 텐데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구단 좀 다가와 줬으면 어땠을까? 예전에 또 이제 주건 선수랑도 연봉 조정 신청까지 가서 결과적으로도 주건 선수가 류지원 감독 이 선수 시절 이후로 거의 뭐 20년 가까이 20년 만에 승리를 차지한 사례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구단 이 연봉 산정 시스템도 약간은 좀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닐까? 굉장히 확고한 팀인 것 같더라고요. 연봉에 있어서는 KT가. 조금은 좀 강백호 선수가 아쉽긴 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부진해서 잘해서 오래 보여줘 백호 선수. 네. 잘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냥 연봉 협상 딱 들어가가지고 네.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깎을 때 얼마 깎았는지 아시죠? 네. 근데 이제 그때 가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연봉 국가 시스템 이러면은 뒷목 잡는 거지. 이게 참 이게 어쨌든 이 연봉 조정 시스템, 연봉 산정 시스템도 구단이 만들어 놓는 건데 이것 때문에 못 줘 이런다는 게 좀 약간은 좀 그죠? 백호 선수는 잘하고 나서 네. 또 이제 또 어느 정도 그래도 또 제법 연차가 쌓였어요. 백호 네, 선수가. 네. 그러니까 좀 가가구적 했을 때 FA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나중에 내가 그때 가가지고 진짜 그냥
약간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아니, 그죠. 서운하게 만들면은 또 이제 협상 과정에 있어서도 좀 영향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또 팬분들의 또 입장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강백호 선수 올 시즌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충분히 저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나이 때 이 정도 장타 평균 에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KBO 리그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에 있어서는 분명히 뭐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얘기가 아예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99년생 중에서는 안우진 그다음에 강백호 이 두 선수에 대한 얘기는 아예 논외였거든요. 그 정도로 포텐셜도 지금 다 터질 만큼 터졌고 작년에 부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가 분명 발목 잡힌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만약에 올 시즌에 반등으로 이뤄낸다? 그러면 성장을 한 단계 더 하는 거죠. 강백호 선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비온 뒤에 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백호 선수도 좀 절치부심하는 계기로 삼아서 올 시즌에 좀 반등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댓글 소화 잠깐 해보면서 오늘 방송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이크님께서 안녕하세요. 플로리다 유학 중인 학생인데 이번에 SSG 스프링 캠프를 플로리다로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SK 팬이어서 혹시 스프링 캠프 지역 쪽에 가게 되면 선수들 사인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인도 출입될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셨어요. 돼요? 가능합니다. 저희 여기서 우리끼리만 말씀드리자고. 네. 가셔가지고 좀 슬렁슬렁 거린 다음에 네. 그 동선이 그렇게 막 보안이 철저하지 않아요. 아, 그쵸. 스프링 캠프지는 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딱 보면 이제 제이크니 그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네. 가지고 쓱 하면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베로비치가 좀 멀긴 해요.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미국으로 간다, 스프링 캠프를 간다 하면 이걸 따라가시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맞아요. 사실 이제 오키나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저 가고시마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구단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라가셔가지고 사인 받으시는 팬분들이 또 종종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너무 넓어서 모든 구단 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이 어떤 동선을 엄청나게 이렇게 잘 통제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네네. 스포츠 동화 오키나와 기사 또 기대하겠습니다. 김혜리님께서도 혜리님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네. 본인도 느끼는 게 있으면 또 절치부심하고 성적을 보여주고 단연 계약도 크게 따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연 계약을 크게 따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제 KT에 또 잔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무래도 데뷔 때부터 팀의 간판 타자로서 활약한 만큼 지난해의 부진 물론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네가 해줘야지 어쩌겠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삼성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강백호 선수를 눈독 들이는 팀이 뭐 물론 한두 구단은 아니겠지만 이제 다른 팀에서도 많이 영입을 원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이 팬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도 같아요. 저는 뭐 강백호 선수는 지금 다들 뭐 모든 팀에서 사실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면 고평가 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로 없어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지금 99년생 이후로 2000년대생까지 포함해가지고 30개 정도 칠 수 있는 홈런 타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면 강백호 선수의 가치가 딱 나오긴 해요. 맞습니다. 이 강백호 선수가 지난해 한 시즌 정말 고꾸라졌죠. 성적적으로 정말 고꾸라졌는데 올 시즌에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날이 창창하니까 열심히 하면 돈은 자동으로 입금됨. 천호연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미 뭐 저희 둘은 이제 벌 수 없는 이 돈을 이제 충분히 또 벌어놨기 때문에 계약금도 맛있었잖아요. 우리가 신인 계약금부터 맛있었어. 우리가 누구 걱정해. 강백호 선수 지금 뭐 이 깎인 연봉 2억 9천 우리 주면은 우리 맨날 6시간도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또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가 또 오늘 이제 벌써 또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스튜디오 들어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벌써 1월 30일이라고. 여러분들 벌써 1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2023년이 찾아와가지고 저희가 새해 인사를 드렸었던 게 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1월이 지나갔어요. 2023년에 12분의 1 한 달이 또 벌써 다 지나갔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새해 세워놓으셨던 계획 또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또 어느 정도 이뤄나가고 계시는지 또 이어가고 계시는지 또 궁금한데요. 1월 또 한 달 또 잘 마무리를 하시고 저희는 또 2월 2일입니다. 또 이제 목요일 날에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